충정시록 35억 원, 중종 13년 12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이 계명을 예조 판서로 윤자임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민수원을 부응교로 정옥형을 사관원 헌납으로 삼았다. 충정시록 35억 원, 중종 13년 12월 1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사천, 곤양, 남해, 거창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천둥 같았다. 충정시록 35억 원, 중종 13년 11월 17일 애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충정시록 35억 원, 중종 13년 12월 17일 애모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금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마음을 비워 천하의 선을 오게 해서 자신의 선으로 삼으시고 의리로 헤아려고 하 선하다면 마땅히 힘껏 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을 좋아하는 것은 어진이를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나 쓰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요즘 천거인을 장차 쉬취해서 예조가 다시 가려 제거한다는데 여러 사람이 청가한 바를 예조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으며 만약 가려 제거한다면 당초 추천한 뜻과는 아주 다르다. 만약 불가한 자가 있다면 공론이 있을 것이다 하며 참찬관 김정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의 의논이란 보는 바대로 각기 다릅니다. 예조가 관장하되 마땅히 의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청거된 자에 어찌 아주 불선한 사람이 있겠는가 제거하지 말고 널리 뽑으면 된다고도 합니다. 그 의논이 이와 같으나 신의 용렬한 생각으로도 상교와 같습니다. 청거된 자 중에 어쩌다 불가한 자도 있겠지만 역시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특근데 예조가 제거한 사람이 반수가 넘어 남은 자가 겨우 40여인 뿐이라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연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역시 널리 주의하는 것이 못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 어진 정도로 비교한다면 청거인 가운데도 그 고화가 아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찌 아주 불가한 자야 있겠는가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이들이 상과를 통하여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처음 뽑힌 자가 120여인이었으니 제거시킬 자는 20여인이면 됩니다. 하고 수복은 아뢰기를 인물이란 여러 가지인데 근본 청거된 자가 100여인나 되어 그 등류가 반드시 다를 것이므로 고등과 하등을 비교한다면 반드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뽑는다면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가 혼잡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전혀 불가한 자가 도리어 참여될 수도 있습니다. 예조의 뜻은 혼잡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가 참여되지 못하는 것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저 어진이를 쓰는 길은 반드시 과목을 논할 것이 아니나 과사가 아니면 문직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를 세운 것이다. 하며 참판 유인숙이 아뢰기를 비록 그 숫자를 줄이더라도 역시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겠지만 일단 뽑힌 자들은 모두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수복이 아뢰기를 의논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만 그 숫자를 적게 하려는 자도가 많고 또 요즘 예조 난관을 가려 뽑았으니 그가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상세히 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그들을 줄이면 참여된 자는 모두 쓸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에서 너무 줄이는 것도 안 되니 70에서 80여인은 뽑아야 합니다. 하고 인숙은 아뢰기를 그 수를 줄여 뽑고 그 나머지를 이조가 제주에 따라 쓰면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요즘 인물은 적고 빈자리는 많으니 쓸만한 사람은 얻어써야만 합니다. 근본 여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일찍이 창거로 등용되어 수령이 된 자는 치효가 있어 백성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합니다. 하고 인숙은 아뢰기를 지금 시종이 많이 비어 있는데 담당할 만한 자는 아주 적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은 시종에 합당합니다. 대개 황해도를 중히 여겨 그를 보냈습니다만 감사를 감당할 자는 많으니 정국은 조정에 남겨도 시종하는 데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이 중하기는 하지만 감사의 소임 역시 중하니 마땅한 자를 가려 보내야 한다. 정국은 이미 이직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승지에 의망되었어도 내가 낙점하지 않았었다.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인숙이 자기 혼자 의견으로 아랜 것이 아니고 군의도 이 사람은 의당 근시에 두어야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기황이 더욱 심하여 구황하는 일이 중환이 특별히 뽑아 보내야 한다. 만약 참판으로 있는 자를 보내면 또 참판할 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이미 그 직책을 맡았던 자는 다시 그 직책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또 요즘 한 자리가 비면 전조에서 마땅히 한 자를 얻지 못하는데 십실의 고을에도 충실한 사람 한 자가 있는 법이니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높은 자리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오늘 홍문관이 경련에 나아가지 않은 일을 아뢰었다. 근자의 일후가 심히 차가워 세상의 고생이 심할 것 같아서 정리한 것이지 학문을 잊은 것이 아니다 하며 정이 아뢰기를 온화한 나를 택하시어 불시 소대하거나 야대에 나아오시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학문하는 것뿐 아니라 사대와 서로 접하는 것 또한 보탬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말이 좋다. 옳다.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주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것이라 그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다 하며 정의 아래기라. 상교가 이와 같으시니 종사의 복입니다. 강학뿐 아니라 역시 위아래의 뜻을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해가 정오가 되도록 권태로움을 잊으시고 조강에 계속하시니 신등은 지극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더러 경년에 간단한 음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진 사대부를 자주 대하는 것이 함량하고 운동하는 데 이익됨이 어찌 작겠는가? 그들 경년을 정지한 것은 언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일 조광을 파자마자 정오를 알렸는데 늙은 재상들이 먹지도 못하고 끼니 때려 놓치게 되어 미안해서였다. 경년에 음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위아래로 하여금 끼니 때려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전에 이러한 뜻으로 정원에 물었더니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라 하여 못했다 하며 정이 아래기라. 임금은 하루에도 10,000개를 총남하는데 한갓 술람만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사대부를 인견하셔 국사를 논단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신사이란 의로는 임금과 신하이나 정으로는 아비와 아들이니 서로 접견할 때 한갓 법도가 되는 말만 진언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르고도 아랫사람이 아래어야 위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5번 중종 13년 12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어진이 구하기를 간절히 한다면 반드시 어진이는 있는 것이다. 근자에 청구된 자를 시취하려 하는데 예조가 마감하고 제거한다고 들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일단 청거했다가 또 제거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 숫자가 많아 그 중에는 반드시 인물의 고화가 다르겠지만 예조가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처음에 100여인을 청거했다가 이번에 40여인을 뽑아 이미 의정부에 알렸는데 아직 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마 정밀하게 뽑으려고 그러는가 본데 이미 청거된 자는 반드시 쓸만한 사람일 것이다 하며 특징간 허괭이 아뢰기를 범상하게 쓸 사람이라면 한 가지 재주나 기예로도 쓸 수 있지만 특별히 과목을 세웠으니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특징과 주원기는 아르기라 나라에서 과를 둔 것은 사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하여 혹 외모만 보고 청가할 수도 있으니 이 때문에 마땅히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르기라 대강을 말하면 크게 불과한 자는 없습니다. 하고 참청관 최명창은 아르기라 청가된 사람을 전책으로 뽑는다면 글재주가 모자라는 자는 참여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선발을 좁게 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제술로서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강으로 뽑아도 관계없지 않을까 하니 함에 대사한 조광조 가래기를 시관이 뽑는 도리를 안다면 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안당은 아래기를 강경한 다음에 또 제수로서 뽑는다면 입격하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고 또 누구는 강을 하고 누구는 제수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평, 정은인과 정은, 권운이, 심정, 이자견, 황형 등의 일을 극렬히 논란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장곤이 공서린 김정국, 박호 등을 승지에 임명하고 아뢰기라 지난번 전국이 승지에서 채직된 다음 다른 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에 임명되어 이제 임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될 만한 자는 통정의 열에도 많으나 대간 시종이 될 만한 자는 드물어 모두들 전국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본주의 생각도 그리하여 의망합니다 하니 상이 서린에게 낙점하고서 전교하기를 전국이 대간 시정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도 그의 강명함을 알아 승지가 되었을 때도 오히려 승지를 시켜 감사를 삼으려고 하였다. 또 지금 황해도는 기황이 아주 심하여 구황도 기묘하다. 수령이라면 모두 가려 뽑을 수 없겠지만 팔도감사는 감명한 자를 뽑아 보내려고 한다. 전국을 이미 승지에서 채직하여 감사를 삼은 것은 단지 승지를 시키려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이미 임무를 받고 부임하려 하는데 고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공서리는 승정원 동부 승지로 이 점을 동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배사안의 장교하기라 본도는 해를 거듭하여 흉년이 들어 전 감사 윤언보가 구항하는 여러 일을 힘껏 하였다. 경은 오랫동안 시종으로 있으면서 나의 뜻을 알 터이니 그곳에 가 나의 뜻을 본받아 농상에 힘쓰고 백성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질책을 엄명하게 하고 수령을 권고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위임한 뜻에 부응토록 하라. 중종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0월 1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라 봉상시 첨정 이효원은 심술이 흉악하고 교활하며 국사에도 부지런하지 못하니 사판에 두지 마소서. 금상군수 정광보는 성질이 본래 탐혹하여 자목의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보성군수 장항공은 본래 사악하고 아첨하는 성질로 백성에게 몹시 가혹하게 굴어 권료를 섬겼으며 진보 현감 한성은 부세를 과중하게 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였으니 모두 속히 파직하소서. 능성현령 송세림은 오랫동안 병으로 관아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함양 군수 김식은 성질이 본래 암약하고 병 때문에 사물을 보지 못하니 모두 채직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각은 민수원이 아뢰기라 공자는 낚기는 하여도 그물질은 하지 않았으며 화살은 쏘되 자는 짐승은 쏘지 않았다 하는데 여기에서 성인의 마음이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과 그 위대함을 같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수, 어별도 다 함께하는 기상은 임금이 마땅히 체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의 교활한 한 사물이라도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근라의 백성이 생업을 잃어서 늙은이는 구릉에 바치고 젊은이는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면 한심한 마음 이길 수 없다 하며 수원이 아뢰기를 상의 간절하고 측은해하는 뜻이 이에 이르니 생민의 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는데 꼭 무슨 일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으나 형옥에 죄를 입는 자가 많으니 원통하고 억울한 죄인도 많을 것이다 하며 검토한 이 인이 아뢰기라 인심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형벌로 교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무고한 자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살림으로써 실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낫다 하였는데 왕자의 정치란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비록 강상을 범한 일이라도 어찌 애매함이 없겠습니까? 강상의 일이라고 모두 법에만 구애되어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좌법이 있어 이 법으로 귀양간 자가 많으니 이와 같은 일은 상께서 성찰하셔야 합니다. 무릇 천도도 가을이 다하면 봄이 오는 것이니 범죄자가 이미 자기 마음을 징계하였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말에 오직 어진 자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로 사이에 내쳐서 중국에 같이 살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 있는 자를 징계하는 것도 왕자의 정치이다. 그 사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자는 마땅히 밝게 살펴야 한다 하며 수원이 아뢰기를 이 인이 아랫 말은 연주와 등의 일로 아랜 것입니다. 어진 일은 불인을 미워하는 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도도 10년이면 변하니 반정한 이후에 연좌로 부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방한할 수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연좌된 자는 과연 애매하다. 그러나 율문이 있기 때문에 진서로 나누어 조의를 정한 것이다 하였다. 이는 아래기를 난신적자는 누구든 뵐 수 있는 것이니 어진 마음이나 자유로움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은 벌이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자식이나 동생 가운데 애매한 이로 주의를 입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용서하여야 합니다. 신은 아마도 이 때문에 천재 지변이 이처럼 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께서도 이것을 유념하신다면 그것들이 신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순도 사용을 배웠으니 악한 자를 베는 것이야 성인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치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0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치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1일 병수 첫 번째 기사 섭강에 나아가다 참장관 김정이 그래 임하여 아뢰기라. 이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하고 나오면 그 깨끗함을 허여하여 그의 지난 일을 따지지 않는 것이니 나옴을 허여한 것이요 물러나서 착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을 허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성인이 사람을 대하는 큰 도량이며 임금은 이 점을 더욱 살피셔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도량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하니 이미 지나간 일을 추궁하거나 그의 장래를 미리 헤아리지도 말 것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에 한 짓이 착하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돌아서서는 또 나쁜 짓을 할 것이라 한다면 이는 미리 억측하는 일이요 임금의 큰 도량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거울이 텅 비고 저울대가 평평하여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며 그 자잘못이 스스로 밝혀지듯이 하여야 하니 이것이 화견 대공의 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된 자는 모름지기 그의 도량을 너그럽게 해야 하지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그러움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며 정이 아뢰기를 도량이 넓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이 어찌 선악을 모두 너그러이 용납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고식이라 이르는 것이요 화견 대공의 도는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실월 35권 중종 13년 12월 20일에는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월 35권 중종 13년 12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참장관 유숙이 아뢰기를 요즘 정청에 정교하시기를 각도의 감사는 전최의 대부분 마음을 쓰지 않는데 오직 충청 감사만 출적을 분명히 하고 다른 도에서는 숫자만 채우고 있는 것 같다. 방면을 맡은 책임자가 어찌 전체에 소홀할 수 있겠는가? 혹시 들은 바가 넓지 못하고 본 바가 밝지 못하여 그런 것 같다 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의 말씀 한마디를 아래 사람 모두 법으로 여깁니다. 방백이 된 자가 모두 착한 사람이여 바른 선비라면 가하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대부분 수령을 편출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삼아 어질고 어리석은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편출하는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청의 정교한 뜻은 쓸만한 자를 모두 중하등으로 만들고자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인생이 매우 곰핍하니 수령이 어찌 모두 오질다 하겠는가. 인생의 곰핍으로 본다면 자목의 책임을 맡은 자가 틀림없이 마음을 쓰지 않은 자가 많아서 그런데도 감사의 전체에 중하여든 자는 단지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대간도 감사가 출적을 엄명하게 하지 않음을 논박하였으므로 나도 대간이 보고 들은 바와 감사가의 보고 들은 바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포표면은 확실히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한 것이지 우유를 나누지 말고 편출하라 해서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진조실월 30억 중종 13년 12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대간이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조정을 맡게 하려는 뜻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물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대로도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로 들어서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가하다. 근래에는 자주 채직시키는 패단이 있어 겨우 맡은 일을 알만하면 곧 다른 데로 채차하니 지극히 미편하다 하였다. 중종실월 35권 중종 13년 12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성절사 박유령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다. 상이 인견하고 중원의 일을 모르니 유령이 아뢰기라
신이 지난 9월 10일 북경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들으니 황제는 지난 7월 초 9일에 선부로부터 대동으로 행차하셨고 9월에는 대동으로부터 편도관으로 들어갔으며 이어 섬서 유림 위로 향했다 하는데 경사로부터 약 1,500열이나 된다 했습니다. 황제께서는 전력도 하시고 미행도 하시어 홍민가의 투숙도 하시어 행동 일반 사람과 구분할 수 없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주 상숙현에서는 금년 5월 15일 백룡 한 마리와 흑룡 두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데 입에서는 불길을 토하고 우레와 비바람이 크게 일어 민가 300여 구를 휩쓸었으며 배 10여 척을 공중 높이 빨아 올렸는데 조각이나 땅에 떨어지자 50여 명의 남녀가 놀라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창이 이르기를 중훈에도 지진의 병고가 있었느냐 하며 유령이 아뢰기를 중훈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청사의 기별은 어떻더냐 하며 유령이 아뢰기를 주청사가 지금 삼국에 도착해서 예부에 주번을 올리니 낭중 정우는 막연하게 되어 있으며 낭중 강룡은 온화하게 대하였다 합니다. 다음날 예부에서는 객부 주례를 민가에서 얻었는데 우리나라 일을 갖춰 실었다 하여 상서 모징이 이 책은 비록 사사집에서 나왔지만 믿을만하다고 했다 합니다. 남곤 등이 예부에 상서하자 예부에서는 보고 칭찬했다 합니다. 10월 초 10일에 태감이 부본을 가지고 행제소로 향했는데 만약 황제께서 유림에 계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그의 쉽게 성지를 받들어 돌아올 수 있어 이번 달 20일 사이 출발하면 정월에는 들어올 수 있으나 황제의 행차에 원근을 기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제의 돌아오는 길을 그곳 사람은 알더냐 하며 유령이 아뢰기를 모르옵니다 하였다. 나라가 크니 중종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2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맥은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들었는데 고신을 빼앗았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환급하였으니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어떻게 징치할 수 있겠습니까? 직첩을 환수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시간간 박세희가 아뢰기를 대신을 대하는 데는 반드시 예모로서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할 신하가 있으니 그에게 배운 다음에 그를 신하로 삼는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태종이 미징을, 송태종이 조보를 모두 공경히 섬겼으며 모름지기 용승한 예모를 다했습니다. 세조 조에는 대신 구하기를 무척 친근히 하였고 대신이 아니더라도 예모로서 대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었으며 신하로 현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존경하여 총애하였기 때문에 인심이나 찬심이 모두 따랐습니다. 문종 때는 더욱 어진 신하를 존중하고 예의로 대하여 상상문 같은 이는 절일의 말을 할 때에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현능의 송백은 꿈속에도 의하다 했습니다. 하고 참참간 최명창이 아뢰기를 대접하기를 비록 지극히 하더라도 성의가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검토관 군수복은 아뢰기를 상하는 정의가 서로 통해야만 성의가 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신이 해가 지나도록 병으로 누워 있는데 전에는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가 병이 있으며 때때로 의원을 보내 문병하도록 하거나 약을 내려 치료했으니 이렇게 하면 하정은 반드시 감격할 것이요 군상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그렇다. 대신으로 병이 있으면 의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해를 넘기는 자는 의약을 계속 내릴 수 없다 하였다. 세이가 아뢰기를 사마강은 태자의 보양은 모름지기 전후 좌우 모두 바른 사람과 단정한 선비로 교도해야 한다. 예 사람이 설거지 혼자서 송황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다 하였습니다. 전후 좌우 착한 사람이 많은 다음에야 격언이 매일 들어옵니다 하고 장년 김식은 아뢰기를 사마광의 말이 옳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왕자와 신하가 같은 곳에 거처하지 않아 송나라 때와는 다르니 이 규문은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당나라 이필은 숙종이 태자였을 때 포위로 사귀었지만 안록산의 나을리 때는 보익한 공이 많았습니다. 대저 천성이 거칠한 자는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교훈 보도의
공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세희는 아래기를 신하는 본래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하나 듣건대 왕자는 어리지만 이미 말을 통할 수 있고 인사를 모르는 것이 없다 합니다. 옛말에 태교도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말을 통할 수 있다 하니 이제 보도를 불가업을 힘써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를 보도하는 것은 모름지기 순근한 자가 항시 가까이 하여 있어야 하나 부시의 무리 또한 없을 수 없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교양하도록 하되 문자만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조용히 계도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세희가 아뢰기를 삼공은 이미 모두 가서 보영하인데 그 외에도 가서 가르칠 만한 자를 둔다면 노승한 신하여 어찌 우연히 하였겠습니까마는 대신은 국가의 많은 일 때문에 자주 가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대간 시종의 반열에 있는 자는 성명께서 그 사람을 잘 아시니 누구누구는 보도로 삼을 만하다 하여 보내시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바른 사람이 많은 다음에야 보양하는 길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이 젊고 바른 선비라에 보양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특징관 괜히 아르기를 원자는 나라의 기본이니 매인 바가 지정하여 어렸을 때 모름지기 미리 보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양관은 밤낮으로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 무릇 좌우에 항상 있는 자 또한 마땅히 경계하고 다 이르되 어긋나거나 간사한 일을 듣거나 보게 하지 말고 어진 신하의 말을 즐겨 듣고 부인이나 환관의 말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야 보양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인이나 환관들도 어찌 경계하여 다 이르지 않겠느냐 하였다. 장령 김식 정은 손수가 전의를 아뢰었다. 진조실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맥의 직책을 환급하는 일은 비록 고신을 주더라도 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 하관 같으면 서용하라는 명이 없으면 서용하지 못하지만 당 상관은 직첩을 받으면 반드시 군직에 붙여야 하니 도로 빼앗도록 하라. 이 효원의 일은 그 정상을 들어보면 과연 그 직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파직하여야 한다. 장항공, 한성, 정광보도 채직하도록 하라. 중조실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정은 손수가 아뢰기라. 신이 경련에서 아린 것은 심정 이 자견을 꼭 채직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대간의 논이란 일국의 공론이요 단지 자기의 견문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대간의 논을 보건대 구차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성현은 안색이나 기미만으로도 그 거취를 결정하였고 세 번 간에 듣지 않으면 가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희용의 일은 아린지가 해가 지나도록 연하지 않으시니 대가는 거취를 옳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주 구차한 것입니다. 신이 직에 있기 어려우니 물러나 명을 기다리도록 해주셨사니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정한 선수가 심정 이 자견의 일을 말하면서 대가는 논사로 당연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하였는데 심정의 경우 드러난 가오가 있다면 그만이거니와 드러난 가오가 없다면 재상을 대하는 도리에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자견은 참판이 된 지 오래되었으나 실수가 없으니 채직시켜서는 안 된다. 특직간의 일은 본직을 채직하려 하였기 때문에 특진도 아울러 퇴거하려는 것이었다. 대신들이 모두 옛날에는 대신이 된 자는 입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하고 또 정운으로 하여금 다시 뽑도록 하였는데 하필 다시 고쳐야 하겠느냐. 무릇 아랫말을 어찌 듣지 않을까마는 대간의 언사도 경중이 있으니 예로 거치려 해서는 안 된다. 선수를 불러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저건 선수가 사직하겠다는 말은 확실히 간원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판연한 일인데 오랫동안 아뢰어도 윤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니 상께서는 쾌히 조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심정 등의 일은 조칠 수가 없다. 선수는 양사가 같이 아랜 일을 가지고 혼자만 사직하고자 하니 이는 전에 없었던 일이다 하였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선수가 부름을 받고 와 정교를 듣고 다시 아뢰기라. 대간의 직이란 구체해서는 안 되고 또 근래 대간에서 아랫말은 바로 한나라의 공론이니 상의 이목 또한 넓혀야 합니다.
조정의 덕실을 가지고 논집한 지 이미 오래되어 날과 달이 쌓이고 해가 지났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 거취를 어찌 구차히 하겠습니까? 심정, 이 자견 등은 상이 비록 드러난 허물이 없다 하셨으나 사람됨이 사론에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나자 전교하기를. 대간이 사직하고자 하더라도 당연히 합사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서로 가부도 논하지 않고 혼자만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아직 없던 일이다. 또 근래 남을 논박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 거의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 만약 대간의 말대로 쫓는다면 조정에 발붙일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내일 다시 손수를 불러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불처한 자를 물리치는 일은 임금과 재상의 책임인데 후세의 임금은 총명함이 주밀하지 못하고 대신은 토악의 의리에 어두워 심한 자는 자제를 위해 관작이나 구하고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불처한 자를 물리치는 데는 마음을 쓰지 않으며 등용하는 것은 전조에 맡기고 탄핵하는 일은 여러 대간에 위임하여 편히 지내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므로 이 때문에 대간의 인물의 진퇴를 오로지 관장하였다. 임금은 대간으로 하여금 한나라의 공론을 주장하게 해서 조정을 밝히고자 힘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대간의 말을 모두 듣는다면 조정에 발붙일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실현이 아니겠는가. 진조실화 35권 중조 13년 12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은 손수가 와서 전교를 듣고서는 다시 이내 사직하고 물러나니 전교하기라. 근래 남을 논박하기를 번거롭게 자조하니 어찌 일일이 모두 대신과 의논하겠는가. 인물의 진단은 과연 대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연에서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뜻을 아뢰기도 하므로 어제 경연에서는 나도 물어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남을 많이 논박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고 대간이 논한 바를 하나하나 모두 줬는다면 조정에 누가 발붙이고 있겠는가. 대간이 비록 들은 바를 아뢰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 또한 임금의 넓은 도량이다. 대간이라도 하고자 할 일이 있으면 양사에서 합계할 일이지 정은만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억지로 이같이 한다면 일이 안정되지 못하니 마땅히 직에 나아가라 하며 쓰가 전교를 받고 듣고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합의해야 할 일을 신홀로 사직하여 대체에 미안함은 실로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언책을 맡은 자로서 진퇴를 구차히 할 수 없어 아랜 것입니다. 논기할 일에는 중한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는데 가벼운 일은 반드시 아랠 것은 없으나 근래 국가의 일로로 비록 가벼운 일이라도 대간이 반드시 아랜 다음에야 기강이 바로지겠기 때문입니다. 논한 바는 비록 크고 자금이 있지만 상께서 받아들이시는 데에 어찌 크고 자금이 있겠습니까? 주운이 난간을 부러뜨린 일이나 신비가 임금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일을 단순하게 그 행동만을 보면 반드시 놀랍게 생각되나 임금을 사랑하는 성의가 중하기 때문에 임금 촉법하기를 이같이 했던 것입니다. 요즘 아랫바가 비록 주운이나 신비의 아랫바와는 같지 않지만 이 일이 어찌 소홀할 것이겠습니까? 상께서 대간을 대우하심에 있어 비록 시비가 파년한 일이라도 즉시 창단하시지 않고 시일만 끝이니 어찌 한마디 말로써 윤호를 받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하는 바는 구차스럽고 상께서는 듣기 싫어하시어 이 때문에 윤환하시니 상께서 하시는 바도 구차스럽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란 친근하게 부자와 같지만 물러가고 나아가는 의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대간은 다른 관직과는 견줄 바가 아니니 한나라의 이해와 임금의 득실을 모두 당연히 아뢰어야 하는데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어찌 구차스러웠어야 되겠습니까? 군신상하가 서로 역탐하여 구차스럽게 한다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시어 다시는 폐되는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 뒤의 임금이 학문이 밟지 못하다면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심정 이자견의 일을 윤호하시지 않으시어 사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시정의 열에 끼어서 본 바가 있어 아뢰려고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저 대간으로서 임금께 직언하는 일은 마치 호랑이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용의 턱을 만지는 것과 같아 지극히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강직한 선배는 임금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밝은 임금 또한 반드시 너그러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나자
또 손수를 불러 전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속히 치게 나아가라 하고 또 수가 더 사직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중종실로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7일 임진 두 번째 가사. 공조판서 김급핍이 사면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이날 정사에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정은 손수는 양사가 농계하는 일에 비록 동료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만 사직하였으나 대간이 된 자는 각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니 반드시 함께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간이 갓을 쓰고 출입하니 보고 듣기 아주 놀랍습니다. 속히 바꾸소서. 심정 이 작연의 특징과 직임은 비록 경영관은 아니지만 기실은 경영관과 같고 참여하는 자가 다 어질지는 않지만 그 중에도 심한 자는 심정 이작연이니 속히 감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심정 이작연 다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손주를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손수를 불러 사직하지 말도록 전교하였다. 수는 또 굳이 사양하고 물러갔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라. 정은 손수는 그의 말대로 되지 않아 물러가겠다는 뜻으로 힘껏 사직하니 좋게 가상합니다. 그러나 지금 듣건대 수가 징계하기를 이 자견은 맑은 덕이 있으니 참판을 채직시키지 말고 신은 학술이 없어 신의 뜻이 옳은지 그런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니 대신에게 하문하소서 하는 등의 말을 했다 하는데 우유부단하여 대간의 채무를 잃었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좇았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8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이조판서 이장군 등이 아뢰기를 김식, 송세림은 병으로 이를 보지 못해 피한 일 또한 많습니다.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청교하였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이희를 해안군으로, 조원기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김안국을 우참찬으로, 김급핍을 공조판서로, 윤은보를 이조참판으로, 최한홍을 한승부 좌윤으로, 박유령을 한승부 우윤으로, 박세희를 홍문관 은계로, 이청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8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3년 12월 29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우찬성 최숙생이 아뢰기라. 신이 이번에 사은사가 되었는데 남군 이자 등이 대명회전에 실린 바를 고쳐주기를 주청하여 허락을 받아 곧 돌아오게 되어 사은사를 보냈다. 신은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었고 폐소에 형장을 많이 맞았습니다. 상상께서 저기하시어 고명을 저청할 때 신은 서장관으로 부경하였는데 행력에 시달렸으므로 천식증이 더 심해져서 조리하기도 하고 출사하기도 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으니 만약 기묘한 임무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군부의 명은 비록 물이나 불이라도 피하지 않는다 하였고 상상께서 미미한 신을 발탁하여 이를 맡기셨는데 신자로서 병으로 사피하는 것이 지극히 미안하오니요. 사원사로 부경할 사람이 어찌 적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군신의 사이란 미미한 생각이라도 아뢰어야 하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원사람 부득이 정이품 이상으로 차임해야 하는데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에게 낙점하였다. 또 경의 병은 원래 누워 있어야 할 병이 아니고 조리하고 갈 수도 있으니 사피하지 말라. 하니 숙생이 또 아뢰기를 상의덕이 지극히 중하고 국가에 일하는 죽는 것이 실로 신의 직분이오나 신의 병이 금년에는 더욱 중하여 비록 평상시에서 5, 6일 조리해야만 한 번 출사할 수 있으니 만약 이번에 멀리 떠난다면 신이 살아서 돌아오기란 기별할 수 없습니다. 재직하여 주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경의병이 과연 경의 말대로라면 보내서는 안 되겠다. 재직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숙생이 사은사를 채직하고자 청한 것은 의리가 없다고 할 만하다. 인신으로 몸을 나라에 바쳤으면
이해에 임하고 사변을 만나더라도 죽고 사는 것을 돌볼 겨를이 없어야 하고 임금의 명령에 물이나 불이나 들어 나아가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사명을 받고 중국에 가서는 사신으로 조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두 번까지나 사피하였는가. 처음 병으로 사피함의 상이 전교가 감동하여 깨달을 만하였는데도 또 억지로 사피하였으니 옛날 말리 외국으로 사신 가면서도 전혀 기밀을 말이나 얼굴에 나타내지 않은 것과 어찌 그리도 틀리는가. 조정에서는 숙생이 쓸만한 자라여 묘당에 발탁하였는데 사신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노고를 싫어하여 억지로 사피하였으니 숙생과 같은 자를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의 지게가 비루하고 약함을 보건대 그는 편히 좋은 음식이나 먹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숙생을 대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정시록 35권 중종 13년 12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